서경별곡 아주 대표적인 고려가요지. 고려가요 세 가지 특징 뭐였지? 첫 번째 상음보, 두 번째 후렴구, 세 번째 후렴구를 기준으로 연이 분절된다, 분연체. 이 세 가지 특징을 만족하면 우리가 고려가요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도 요 아절가라고 하는 거 여음, 잉여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리듬, 흥취를 돋우기 위한 반복되는 표현이지. 현대 노래에서도 오, 베이비 뭐 이런 거 있잖아. 내용적으로 해석은 안 한단 말이야. 하지만 있으면 이런 애드리브가 노래를 풍성하게 만들지.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고.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들이 모든 내용이 끝나는 지점에 똑같이 반복이 되지. 후렴구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적인 효과는 없고 그냥 같은 자리에 반복돼서 흥취와 리듬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런 게 왜 있을까?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슬픈 이별 노래에 가까운데 아무리 봐도 이 후렴구는 되게 신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왜 그러냐? 고려가요라고 하는 갈래에 힌트가 있겠지. 그래서 세 단어만 기억을 하면 된다. 고려가요가 불리던 시기에는 우리나라 글자가 있었을까? 한글이 있었을까? 없었겠지. 그럼 어떻게 불렀겠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었다. 이런 걸 우리가 구전되었다고 해. 입으로 전해졌다는 뜻이야. 입으로 전해지다가 한글이 창제가 되면서 어떻게 됐어? 기록이 됐겠지. 기록이 되면서 궁중음악으로 편입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이 기록이 되는 과정에서 이 민간의 백성의 너무 진솔하고 너무 적나라한 그런 표현들이 좀 민망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추가되거나 삭제, 즉 첨삭을 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민간의 노래가 구전되어 전승되다가 궁중의 음악으로 기록이 되면서 편입이 되면서 이 중간에 첨가와 삭제, 첨삭이 이루어졌다. 이게 본문의 내용과 이 후렴구의 내용이 이질적인 이유, 서술형으로 쓰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해서 쓰면 돼. 키워드야. 다시 정리를 하면 구전되다가 기록이 되면서 첨삭이 되었다. 요 포인트로 기억을 하면 엔간하면 다 맞는다. 알겠지? 이제 후렴구랑 여음구 빼고 반복되는 거 다 버리고 내용 부분만 해석을 해볼 거야. 서경이 서울이 말에는 이렇게 사문보로 읽어주면 되겠지. 서경은 화재가 있는 공간, 서울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 닦은데 소성경 고의 말은 포장도로가 깔린 곳을 길을 닦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은 아주 살기 좋게 포장이 된 잘 계획된 도시라고 보면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괴다, 사랑하다 이런 뜻이야.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해두자. 이 곳을 아주 사랑하지만은 여해멀은 여이게 된다면 임과 이별하게 된다면 질삼배 버리시고 길삼하는 배를 의미하겠지. 즉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이걸 버리고서라도 괴실한데 사랑해 주신다면 울며 울며 쫓니노이다.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지. 즉 화자의 생계가 이어지는 곳인데 임과 이별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인 이 길쌈배를 버리고서라도 포기하더라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내가 울면서 따르겠다 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래서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거를 어떻게 구분하냐? 항상 우리는 객관적인 증거와 기준이 필요하다. 내가 정립한 공식으로 한번 봐보면 봐봐. 가시리랑 비교해보자. 가시리 같은 작품은 화자가 여성인데 소극적인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지. 왜 소극적이라고 하냐? 화자가 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면 돼. 가시리는 어때?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붙잡아 두고 싶지만 이렇게 질척거리면 영영 떠날까봐 두렵기 때문에 임을 그냥 보내드리겠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라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즉 화자가 원하는 바는 뭐야? 이미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행동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즉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해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 그냥 가만히 있는단 말이야. 즉 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일치하지 않지.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야. 근데 얘는 어때? 서경별곡은 지금 원하는 건 이미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는 거야. 그래서
행동 어떻게 해? 나의 생계 수단조차 버리고 따라가. 즉 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지금 일치하지. 그래서 적극적이라고 하는 거야.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다. 다른 작품에도 한번 적용을 해봐.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 떨어진들, 기니든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런 표현인데 마저 해볼게. 즈문해를 천년을 외롭게 녀다 살아간들 신이 뜬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즉 이게 지금 대꾸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페어링 되는 게 보이지. 이렇게 이게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구절이라서 정석가라는 작품에 정확히 일치하는 구절이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구슬로 이어진 목걸이를 한번 상상해보자. 이 목걸이를 바위에다가 던졌어. 그러면 이 구슬이야 깨지겠지. 하지만 이 구슬을 구성하고 있는 이 끈은 어때? 끈은 뭐 파괴되기 쉬운 재질이 아니니까 안 끊어지겠지. 이 구슬과 끈은 서로 대비되는 소재라고 보면 돼.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히 이 끈이겠지. 천년을 외롭게 살아가는 시련을 겪는다고 해도 임에 대한 믿음, 끈으로 대변되는 신뢰는 끊어지겠냐?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연과 좀 이질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화자를 함령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이질적인 내용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때 당시에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다른 해석은 이 1년과 3년의 화자가 같은 사람이고 이 2년, 지금 보고 있는 이 페이지의 화자는 남성, 즉 1년과 2년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 1년의 이 여성 화자가 내 생계를 버리고서라도 따라가겠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조급함과 간절함, 절실함에 대해서 요 2년의 남성 화자가 좀 안심시켜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믿음은 변치 않을 거니까 안심하고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는데 대동강 넓은 뒤 몰라서 대동강이 갑자기 나와. 구체적인 지명이 나왔지. 배를 내어 놓았다, 은다라고 하는 이때 당시 의문형 어미야. 질문하는 거지. 샤공아 하면서 뱃사공이 청자야. 즉, 요 1년의 여성 화자가 이 뱃사공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네 가시, 네 아내, 너의 와이프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줄 몰라서 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줄 모르고 이 배에 내가 사랑하는 임을 연준다 태웠냐 사공아. 그러니까 여성 화자로서 사랑하는 임을 원망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지금 애꿎은 사공을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이 배사공한테 원망하는 정서를 지금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근데 굉장히 저급한 방식으로 지금 인신공격을 하고 있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지금 배를 내어 놓았냐, 왜 그 배를 타고 지금 우리 이미 대동강을 건너서 나를 떠나잖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공한테 패드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를 타고 가면 꺾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화자가 임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해서 이 불안한 마음을 표출하는 거지.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은 이제 다른 여성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고 배를 타고 건너가면 그 여성을 꺾을 겁니다. 그 여성과 사귈 겁니다. 나를 버리고. 이런 임을 믿지 못하는 우려,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주 진솔한 정서가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